안녕하십니까. 플러스 안과 원장 배정범입니다. 오늘은 비문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문증은 말 그대로 날비, 모기문, 눈앞에 모기나 날파리가 보이는 증상입니다. 10명 중 7명 이상의 사람들이 평생 한 번은 겪을 만큼 흔한 증상입니다. 날파리 같은 까만 게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시선에 따라 움직여서 잡으려고 손이 간다, 머리카락 같은 것들이 보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개 또는 여러 개가 보일 수 있으며 시선의 방향에 따라 계속 보입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안 보이고 밝은 곳에서 흰 벽이나 흰 종이 앞에서 잘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눈 속의 빈 공간에는 젤리 같은 물질인 유리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유리체의 기능은 안구의 모양을 유지하고 뒤쪽에 있는 망막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유리체가 물처럼 변하는 액화 현상이 발생하면서 안쪽에 혼탁 물질이 생깁니다. 우리 눈에 빛이 들어와서 유리체를 지나 망막까지 도달하는 과정에서 혼탁 물질이 생기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겨서 이를 날파리나 까만 점으로 인지하게 되는데, 비문증은 그림자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는 안 보이지만 밝은 곳에서는 빛에 의해 그림자가 생기면서 비문증을 느끼게 됩니다. 최근 백내장 수술하실 70대 환자분이 비문증이 심해서 수술 전에 녹화한 영상입니다. 동공이 커진 상태에서 보면 여러 개의 유리체의 혼탁 물질들이 떠다니는 것이 잘 보입니다. 비문증의 기본적인 원인은 노화 현상이라서 40대 이후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증상이며, 기본적으로는 나이가 많아지면 발병률이 높아집니다. 20대의 젊은 나이대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데, 근시가 많은 경우에는 유리체 액화 현상이 이른 시기에 발생하기 때문에 40대 이전의 나이에서도 비문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시로 도수가 높은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들에서는 젊을 때부터 나타날 수가 있고, 40, 50대가 되면 누구에게서나 노화 현상으로 비문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노화와 근시 이외에도 다른 원인들이 있습니다. 합병증이 동반되지 않은 비문증 자체는 눈에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 없습니다. 이 비문 증상은 지내다 보면 저절로 가라앉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에서 유리체가 물로 변하는 액화 과정 중에 물로 변하면서 망막면에서 조금씩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일부에서는 망막을 물고 떨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망막에 구멍이 나거나 찢어진 경우에는 망막 열공 또는 망막 박리에 대해서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 망막 열공으로 물로 변한 유리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열공이 더 넓어지면서 망막면이 떨어지는 것이 망막 박리입니다. 방 안에 벽지 구석에 구멍이 났는데 어느 순간 조금씩 떨어지면서 떨어지다 벽지가 넓게 다 뜯어진 것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초기에 발견된 망막 열공은 간단한 레이저 치료로 가능합니다. 구멍 난 곳을 땜질하는 치료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망막이 넓게 떨어진 망막 박리가 생긴 상태에서는 유리체 절제술이라는 망막 수술을 해야 하고, 안과 수술 중에는 큰 수술에 해당합니다. 망막 박리 정도에 따라서 수술 후에도 시력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 중한 질환이라 흔히 망막 박리는 실명할 수 있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문증이 실명 위험까지 있다고 말하는 것은 비문증 자체는 병이 아니며 대부분은 치료가 필요 없는 상태인데, 망막 박리의 신호로 나타난 비문증의 경우에는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증상이 있을 때는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며칠 전에 밤에 번쩍이는 불빛이 보였다, 최근 어두울 때 반짝반짝하는 게 보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에서 섬광이 보이면 걱정하시며 내원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유리체 액화로 변한 혼탁 물질이 그림자로 비쳐 보이는 게 비문증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떠다니는 유리체, 이 유리체 물질들이 망막에 닿을 때 망막 시세포를 자극해서 어두울 때 번쩍이는 불빛이 보이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광시증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비문증의 한 증상으로 일반적으로 특별한 이상 없이는 노화 현상으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광시증도 비문증처럼 생기는 과정에서 망막에 손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정밀한 안전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비문증과 광시증 모두 일시적으로 나타난 증상이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가라앉는 경우도 많아서 망막에 문제가 없다면 신경 쓰지 않고 무시하고 지내는 것이 기본 치료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비문 자체가 커서 늘 내 시야를 가려서 무시하고 지내기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치료로 레이저로 혼탁한 유리체 부유물을 때려서 옆으로 퍼뜨리거나 또는 수술적인 치료로 눈 안쪽의 유리체를 제거하면서 비문증을 없애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치료들은 비문증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레이저나 수술 후 관련된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수술을 진행하고 대개는 그대로 두고 보게 됩니다. 단순한 생리적 비문증인지 질병과 연관된 병적 비문증인지 감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비문증은 앞에 언급한 대로 치료 없이 경과 관찰하시면 되는데 병적인 비문증을 의심할 상황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비문증이 너무 심하게 나타나 보이는 경우나 한두 개였던 날파리가 수없이 많이 보일 때 또는 물에 잉크가 퍼지듯이 보이거나 거미줄 쳐지듯이 가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망막이나 유리체의 출혈로 발생한 것일 수가 있고 출혈이 있다면 망막이 찢어져서 피가 난 건 아닌지 찾아봐야 합니다. 또 염증 때문에 혼탁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서 원인을 찾아 치료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평소 비슷하게 보이는 비문증은 관찰하며 정기검진하시고 없던 비문증이 갑자기 생기거나 갑자기 양상이 바뀐 비문증은 반드시 안과 정밀검사를 권해드립니다.